한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습지 급수시험 제 추천은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하셨던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먼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한자와 한자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난 영상에서요, 제가 한자와 한자어에 대한 공부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사용되는 생활 언어에서도 한자어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보다는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개념어가 대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질의 성질, 자석의 이용, 동물의 생활, 지표의 변화, 식물의 생활. 자, 지금 보는 이런 그 단어들을 좀 보시면요. 초등 3학년, 4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과학 개념이거든요. 조사와 같은 문법적인 부분을 좀 제하고 나면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개념의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국어쌤이니까 수능 국어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 국어는 실제로 수능 제시문에 아예 한자어가 같이 수록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올해 수능에 나왔던 제시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국어와 한자가 함께 제시문에 제시가 됩니다. 개념이 혼동이 될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국어만이 아니라 아까 과학 개념어처럼 모든 과목의 주요한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자어를 학습하라고 권해드렸던 겁니다. 초등부터 한자어에 익숙해지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시든 아주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문과, 이과 모두 도움이 많이 돼요. 구체적인 공부법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는데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조금 많아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찍을 때는 가볍게 찍은 거고 한자어에 대해서도 관심이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댓글을 보니까 학습지, 또 급수시험, 교과목에 있는 개념어 이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무엇을 선택을 하든 학생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 잘하고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제가 땡땡 학습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쉽고 재미있게 잘 나와 있었어요. 또 부수도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또 급수시험도 맞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마다 좀 목표나 동기가 확실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급수시험에 도전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선택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문을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잉?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아무도 한문 얘기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요.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언어는 상징과 유추의 과정을 통해 습득을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를 아무리 알아도 문맥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돼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시가 한 편 있어요. 제목은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여기서 눈물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눈알 바깥면에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인데요. 모두 이 시의 제목의 의미가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은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시의 제목이 어머니의 눈알 바깥면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라는 의미면 너무 이상하죠. 아마 이 제목의 의미는 어머니의 사랑, 희생, 포용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문학만이 아니라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악어의 눈물 이런 뜻도 진짜 악어도 진짜 눈물도 아니죠. 문맥상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단어 뜻만 달달 외우면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글자만 익히면 쉽게 잊을 수 있고 또 실제 공부에서 활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를 단어만 계속 외우고 문장도 글도 보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죠. 영어 단어를 외우는 이유는 문장과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단어만 외우다가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장을 통해서 한자어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문이라고 하면 왠지 어려울 것 같고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쉽게 익히실 수가 있어요. 또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교재까지 추천을 드릴게요. 초등학생들이 보기 좋은 교재로 사자소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이고요. 원래 사자소학이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던 교재이기 때문에 쉽고 양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는 이런 게 바로 사자소학인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보기 쉽게 정리된 교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이유로 제가 책을 직접 정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각자 보시기 편한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괜찮아요. 많아도 괜찮아요. 사자소학은 2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로 실제로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이 되었는지를 배우실 수가 있어요. 2번째로 같은 글자가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자주 나오는 글자들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쉽게 이해가 돼요. 교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공부가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생활 규범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내용까지 좋아요. 한자 공부를 하려는 목적이 대입을 위해 어휘나 문장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라면 초등 과정 동안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명심 보강까지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절대로 달달 암기 금지. 아이가 질릴 수가 있어요. 핵심은 이해와 활용이에요. 각 글자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문장을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면 됩니다. 반드시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막 쓰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1단계는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하루에 한 문장씩만 읽고 해석을 해보세요. 2단계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 문장씩 써보세요. 그냥 편하게 보고 따라서 써보면 됩니다. 3단계로 자신이 쓴 문장을 보면서 직접 해석을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4단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양을 정해서 편하게 반복을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써보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써보라는 거지 달달 외우는 암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문장에서 핵심어를 파악하는 능력, 처음 보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도 크게 향상이 돼요. 언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6학년 졸업할 때까지만 사자소학, 명심보감 2권만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셔도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의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요, 가장 필요한 게 사실 2개예요. 재밌어야 되고 쌓여야 되죠. 재미가 있으려면은 적절한 양,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시작이 되어야죠. 그리고 쌓이는 공부가 되면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죠. 조금 하드하고 좀 강하게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양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맞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상황이 다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고등부를 지도하기 때문에 요즘의 현실을 모른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좀 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물론 초등, 중등부터 늘 잘하다가 끝까지 잘하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쭉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슬프지만 그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학교까지 너무 잘해서 고등학교 때 전교권으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되겠어? 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아요. 떨어져도 아주 확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 수업하는 강사님들 중에서 중등까지 성적에 크게 의미 두지 않는 강사가 많습니다. 워낙 많이 바뀌는 경우를 봐서 그래요. 어떻게 버텨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인생 점수고 그 이후로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워낙에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중등까지는 크게 눈에 들어오는 학생이 아니다가 고등학교 와서 전교권이 된 학생들도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꽤 많습니다. 중등까지 공부와 고등 공부는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고등 3학년을 수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등급 점수가 막판까지 계속 바뀌어요.
고3 9월이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잖아요. 그런데 9월과 11월 대수능 2개월 사이에도 진짜 많은 게 바뀝니다. 그러면 초등이나 중등부터는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정말 많이 바뀝니다. 초등 학부모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유를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 체력의 여유 가지셔야 돼요. 대입까지 정말 긴 싸움이고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고3 막판까지 계속 바뀝니다. 잘하다가 나가 떨어지거나 주저앉는 아이도 있고요. 계속 성장하는 아이도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시점에 나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죠. 이를 위해서는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준비 운동부터 서서히 시작하면서 천천히 공부의 기초를 잘 다져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